자, 앞에 코드 다시 한번 유평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요게 있으셔야 돼요. 자꾸 얘기했지만 이게 이번 유평 시험 보면서 좀 느낌 오죠. 요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유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번 문제를 풀 때 15번에 가조건, 나조건의 어떤 부등식이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시험장에서 그거를 처음 읽고 이걸 시험장에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갖고 있는 수학적 이론이 컴패리슨 프로퍼티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자동화된 지식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지, 구조 자체가. 그 부등식을 시험장에서 처음 봐서 이게 의미가 뭐지? 이러면서 문제를 풀면은, 사실 이제 뭐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이 글은 제가 좀 굉장히 존경하는 수학과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얘기하고,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수학적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학은 어떤 학문보다 논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 논리 체계가 정확히 세팅이 돼 있으면 사실은 그 어떤 학문보다 쉬운 과목이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자체는. 그게 논리적으로 정확히 세팅돼 있으면 그 제시문을 보고 해야 될 행위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도 아직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 배울 것이 뭐예요? 이 배울 것이 이쪽이 돼. 이쪽에 해당되는 거를 배우지 못하면 수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휴강 기간이니까 특히 이제 학종에 이런 거 좀 안 하는 친구들은 중간에 와가지고 에나멜 개념 강의나 이런 걸 잠깐 못 들은 친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요. 자기가 배울 것을 다 배운 상태인지, 구조 자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로부터 파생되면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해결. 이게 알고리즘이 정확히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논술 시간에 뭐 나왔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치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정확히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얘기죠. 오늘 뭐 논술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예를 들어서 하면은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의미를 이제 못 읽는 거죠. 이 자체가 곡선 요놈이랑 요놈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해석하는 건데 이런 거 자체를 해석 못 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곡선의 면적을 해석하는 알고리즘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자동화된 지식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동화된 지식으로 안 돼 있으니까 문제 자체를 딱딱딱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 문제 이번 15번도 마찬가지죠. 문제 보고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거를 그 문제를 15번을 맞았다 치더라도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90점, 100점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요 놈이 좀 세팅이 돼 있는지 간단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놈만 갖고는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요 능력이 이제 요거 안에 약간 포함되는 느낌이 되는 건데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요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를 접근할 때 감각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수업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문제를 읽는 것부터
어떤 체계를 갖고 어떤 룰을 갖고 이제 문제를 읽어 나가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관한 게 요거죠.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구조 자체가. 문제를 읽고 그냥 문제를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그동안에 얘기한 얘기가 겹치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정리해가지고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이덴티파잉 과정도 한 번에 하지 말고 반드시 두 단계로. 처음에는 친숙해지기 단계. 이 친숙해지기 단계는 눈으로 문제를 읽는다 그랬죠. 이 단계를 우리가 서베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베이 단계에서는 이 문제의 데이터가 뭐고 컨디션이 뭐고 언노운이 뭔지를 확인한다 이거죠. 언노운이 뭔지. 그래서 언노운을 확인한 다음에 그 언노운을 확인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눈으로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써가면서 문제를 다시 재구성을 하는데 그 단계를 리프레젠팅 프로블렘이라고 얘기하고, 이 단계의 핵심은 제시문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니테스트 같은 걸 제출해서 조교들이랑 저랑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푼 거의 답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아요. 보질 않고 문제를 아이덴티파잉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수학적 표현을 정확히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고 이제 이걸 자꾸 점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난문을 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난문을.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은 맨날 나오는 얘기 다 똑같아요. 제가 이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봤는데 뭐는 어째서 틀렸다 어쩌서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 자체가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갖추지 않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 푸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걸려갖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구조 자체가. 자,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시스템 자체를 여러분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요 단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막 문제 자체가 정확히 해석이 안 됐는데 문제를 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꾸 얘기하지만 이거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제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거의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고3들이 이게 이제 처음에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시문은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제가 시키잖아요. 그러면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거를 실행을 하면 시간의 압박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워크북을 풀든지 미니테스트를 풀든지 하면서 이거를 훈련을 해가지고 뭐를 느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이거 투자한 만큼 이상으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단축된다.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나요?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뭐를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찔끔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시행착오를 엄청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시간 다 써서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꾸 얘기하는데 구조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신중하게 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지 말고 그게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습관이 이렇게 들이는 거를 평상시에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지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평 해설할 때 누나가 푼 거 좀 보여줬잖아요. 누나는 이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시간 남는다는 거예요. 누나가 15분 남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다 풀고 나서. 결국 시험장에서 방향성 자체가 문제가 안 생기면 30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적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시간적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수학적 표현을 만들고, 그때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서 아이덴티파잉을 쭉 해나가서, 아이덴티파잉의 끝이 뭐예요? 끝. 그 끝이 이 문제가 묻고 있는 표준화 내용을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찾으면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오전에 논술하는 여학생하고 좀 상담을 했었는데, 그 지금까지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내용을 찾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그냥 자기가 풀던 대로 했는데, 이제는 6개월 정도 수업을 아는 게 조금 생겼잖아요. 아는 게 생기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찾으면서 푸는 연습을 이제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찾고, 이거를 찾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이제 오토매틱으로 진행된다. 문제가 물어보는 어떤 수학적 내용이 딱 찾고 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개념 공부가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대. 그 다음부터는 빨라진다 이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놈으로부터 이거를 찾아서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 이걸 이제 리즈닝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완전 설계를 마친 다음에, 여기가 계산 단계잖아요. 계산만 몰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만. 계산을 할 때는 계산에만 집중해야지 뭐가 생기지 않는다? 계산 실수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실제 푸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것도 안 돼 있고 보이는 것만 갖고 치고 들어가서 계산 찔끔 하다가 뭔가 부족하잖아요. 뭔가 아구가 안 맞으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서 또 뭐하고 이렇게 풀기 때문에, 계산은 계산대로 어지러워지고 문제는 문제대로 안 풀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여러분들이 좀 항상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수학적 방법들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시기가 아직 수능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만든 거는, 이거는 문제 푸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 자꾸 얘기하지만, 답이 맞고 틀리고는 지금 단계에서 아직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답이 맞고 틀리고는 시험 당일날만 중요한 얘기다 이거 자꾸 얘기죠. 수능 날만 중요한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길러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기에 뭐를 해야지 이게 길러질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그렇지는 없겠지만, 고3이 지금 수능 5개월에 남았잖아요. 5개월 남았는데 무슨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이런 게 자체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시기에 그게 할 짓이야 이거예요. 그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모의고사를 보냐고, 세상에. 뭘 안다고 진짜.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솔직히 아무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시기별로 뭐를 해야 될지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수업 시간에 가끔 언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처음에 뭘 해야겠어요? 처음에 개념 공부 하셔야 돼요. 개념 공부.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게 적절한 순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 가는 게 결국 생각하는 수학이 되는 거고, 구조 자체가. 이게 데카르트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화된 지식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자동화된 지식, 알고리즘만 갖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핵심이 여기 누가 여기 세모 쳐놨네요. 어떤 순서로 어디에 집중해서 문제를 접근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법을.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저는 공부를 못 하는데 제 주변에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좀 많아요. 그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들이 공부량이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전국에서 제일 많아가지고 공부량이 제일 많은 사람은 운동선수가 제일 많죠. 체력이 좋으니까 잠도 안 자고. 운동선수가 전국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고3 와가지고 제일 바보가 예, 수학 수업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뭐 이런 바보들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면은 그게 여러분 점수로 나오는 거고 자기가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왜 안 나오는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요. 자꾸 얘기해줘. 자기가 지금 모의고사를 볼 순서가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5개월을 어떤 순서로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인지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수학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 수능이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대학교 가서 성인이 돼서 뭐 어떻게 할 때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죠.